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8일 오후입니다. 총선 투표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요사이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 후보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예사로 합니다. 아니, 그것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그것도 말꼬리도 특도 없는 억지를 가지고 막말이라고 덮어씌운 다음에 후보 사퇴하래요. 아니, 그러면은 선거를 왜 합니까? 투표 왜 합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집합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될 무자격자들이 미래한국당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 신원식 후보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 후보는 냉혹하고 잔인했던 박정희 군부 독재 시대를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고 미화했다라고 비판을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며 하야, 탄핵, 악마 등 온갖 저주 섞인 막말을 퍼부었다. 그릇된 역사 인식과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과연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신원식 전 합참 차장, 한국군의 대표적 엘리트고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비례 8번으로 공천이 되어서 지금 후보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문제를 삼은 게 뭐냐 하면은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기념식이, 추념식이, 추도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주 감동적인 명문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정희 시대는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이었다고 한 게,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들 눈에는 역사 왜곡이라고 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냉혹하고 잔인했던 시절, 아니 박정희 시절이 냉혹하고 잔인했던 시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만 옳으니까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거는 반민주주의예요. 현근택 씨는, 대변인은 지금 민주투사로서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 투사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후보 사퇴하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아니, 헌법기관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은 지금 비례 8번이니까 당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전체주의입니다. 사상의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원식 씨가 연설한 내용이 이게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주 명문으로 기억했던 내용인데, 그거 뭐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고 하니까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신원식 씨의 11.6 40주기 추도사입니다. 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냉전은 좀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은 주무대가 유럽이었으나 지금 미중 신냉전의 주무대는 동북아입니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우선주의마저 겹치니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동맹을 파괴하고
민족 공조와 북중러와 함께 하겠다고 안달입니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부국 강병의 토대를 닦으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중간은 장대했는데 이제 잘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제2의 박정희라는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걸 문제를 삼았대요. 박정희를 천사에 비유했다고. 아니, 박정희처럼 가난을 없앤 사람 천사 아닙니까? 천사 아니면은 5천만 국민들의 행복할 수 있었던 근거,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비굴한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독립을 선물한 사람이 천사 아닙니까? 천사. 천사는 기껏해가지고 한두 사람 행복하게 만들지만 박정희는 한민족 전체를 북한 주민들이 부러워하고 김정일까지 부러워하는 그런 박정희를 천사로 비유했는데 그럼 악마로 비유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에겐 함께 기적을 만든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극과 나태를 벗어던지고 그때의 찬란한 기억만 되살리면 우리 모두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어리석어 성큼 다가온 파멸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고 영면하신 당신께 참으로 염치 없는 청을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고 성장 신화를 다시 쓰게 해 주십시오. 자유통일을 이뤄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이런 연설을 하면은 국회의원 후보직을 박탈해야 됩니까? 이거 막말입니다. 이게 바로 막말이에요. 저는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제명하라 이야기 왜 안 합니까? 지금 막말했다고 차명진 후보를 제명을 했는데 그 막말이에요. 그건 막말도 아니지만 그 막말에 비교하면은 생각이 다르다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자유민주적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 너무 얌전해가지고 막말 아닌 것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막말이라고 하면은 화들짝 겁을 내가지고 제명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임이 되겠습니까? 겁부터 집어먹고 막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막말이라고 하면은 자기도 막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말도 아닌 줄 알면서도 막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해가지고 두석을 지금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석을. 지금 미래통합당은 뭐 180석 얻을 자신이 있으니까 두석점이야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왜 이렇게 노예근성인지, 이게 바로 노예근성이다. 미래통합당의 노예근성,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노예근성. 어떻게 노예근성을 가지고 이념 무장 집단인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고 합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이론화된 신념의 줄임말입니다. 신념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념이 강하고, 이념으로 무장하면은 100사람이 좋다고 해도 나는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념의 힘인 것입니다. 그 이념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 세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말도 아닌 것을 좌익이 막말이라고 하면은 아, 그게 막말인 모양이다 라고 뒤늦게 깨우쳐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을 잘라버린다면은 이런 미래통합당을 보고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저렇게 겁쟁인데 200석을 차지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막말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앞으로 막말 방지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막말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람 잡는 이런 선동가를 응징하는 무슨 별도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면은 좋은 말이고 남이 하면 막말이다. 하여튼 이번 선거가 막판에 가서 어느 쪽으로 흔들흔들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말은 조심해야 되죠. 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때 막판에 가면은 항상 막말을 한 쪽에서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말을 한 쪽에서. 2004년에는 정동영 씨가 노인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겠다고 발언을 했다가 혼이 났고 2012년 총선에서는 좌파의 김모라는 자가 또 막말을 해가지고 몇 석 날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은 조심을 하되 막말이라는 공세에 대해서는 논리를 가지고 팩트에 기초해가지고 줏대 있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